근데 현재 맨유는 그런 게 아주 잘 되는 탑 클래스 없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15위를 차지했던 맨유가 올 시즌에도 좋지 않습니다. 1라운드에 아스날한테 졌고요. 그 다음에 플럼하고 비겼고, 그 다음엔 리그컵에서 무려 4부 리그 팀한테 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벌리전에서 이기긴 했는데 승격팀을 상대로 겨우 이긴 거였어요. 자, 과연 전통의 강호 맨유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진 걸까요? 그리고 현 감독인 아모림이 맨유 역대 최악의 감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왜 그런 걸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집쟁이. 자, 결론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맨유가 안 되는 이유, 감독이 고집이 너무 세서. 자, 어떤 고집이냐? 자기 시그니처 전술인 3-4-3을 계속 밀고 가요. 결과가 안 좋아도, 경기력이 안 좋아도, 자기가 가진 선수들이 그 전술이랑 안 맞아도. 그러니까 맨유 팬분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경기력이 왜 안 나오냐?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자고요. 일단 아모림의 3-4-3에는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에요. 근데 보통 다른 팀은 3명이죠. 아스날 같은 팀은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4명이에요. 그리고 4부 리그 그림즈비 타운이랑 할 때도 전반에 보면 맨유는 중미가 2명인데 상대는 엄청 뛰어다니면서 볼 주변에 숫자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상대가 중원 싸움을 이겼어. 주도권을 가져갔어. 4부 리그 팀인데, 자, 중미 2명인 맨유가 3미들 쓰는 팀을 만나면 일단 수비가 안 되죠. 이런 식이에요. 중원에 상대 숫자가 많죠. 세컨 볼을 가져가요. 그리고 볼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맨유의 중미 2명, 부페랑 카세미루가 아무리 열심히 압박을 다녀도 누구 하나가 계속 벼요. 그러면 수비할 사람이 없어서 뒤에서 놀고 있던 스토퍼 한 명이 뒤늦게 튀어나와요. 근데 그 튀어나오는 시간 동안 상대는 볼을 잡고 돌아서서 수루 패스 넣어, 아니면 스토퍼가 확 덤빌 때 톡 쳐가지고 제껴버려. 그리고 찬스 만들어. 굉장히 무섭죠. 이런 장면이 한두 번 나오면 중미 2명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내려서 센터백 앞 공간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편안하게 전진해서 공격 작업하는 거예요. 압박을 전혀 안 받으니까 박스 안에 세밀한 패스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박스 안에 맨유 수비수들 아무리 많아도 못 막아요. 자, 그리고 요즘 전술 트렌드가 뭐예요? 윙어가 볼 갖고 있으면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하는 거예요. 상대 중미가 그렇게 침투를 하면 그 선수를 막고 있던 부페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중원에 카세미로 혼자 남죠. 상대 미드필더 2명을 못 막아. 중거리 슛 때리는 거야. 그러면 맨유 수비수들이 그렇게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물론 최근 벌리전에선 스토퍼인 루크쇼가 수비할 때 미리 튀어나와서 상대 중미 한 명을 물어줬어. 그래서 중원 수비가 괜찮았어요. 근데 쇼가 그렇게 튀어나올 때 생기는 공간을 옆에 달로랑 더리우트가 적절하게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잘 안 돼요. 왜냐면 벌리전 첫 실점이 쇼, 달로, 더리우트가 수비하다가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에 빈틈이 생겨서 먹힌 거였거든요. 아니, 수비하다가 자리 바뀌면 일단 공 나갈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수비를 해야지. 상대가 공격하고 있는데 그때 자리 바꾸면 어떡하냐고. 그런 호흡이 아직 안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서 놀고 있는 센터백을 하나 없애고 미드필더를 하나 늘려서 중원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면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모린 감독은 3-4-3 중미 2명을 계속 고집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중미 2명이 부페랑 카세미루라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수준이 엄청나게 높지만 중원의 그 많은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기동력이 조금 아쉬워요. 자, 예전에 콘테의 첼시와 투엘의 첼시가 아모림하고 똑같은 3-4-3으로 리그 먹고 챔스 먹었어요. 근데 그 두 팀의 중미에는 캉테가 있었습니다. 기동력 역대급으로 좋은 미드필더. 캉테가 있으니까 중미 2명이 그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부페랑 카세미루 열심히 뛰지만 그 정도까지는 힘들죠. 전체 역할도 다르고. 자, 부페랑 카세미루, 그리고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마이노, 이 선수들은 3미들에 익숙해요. 그리고 3미들일 때 제일 잘하죠. 아니, 그냥 포백하고 그 앞에다가 카세미루, 마이노, 부페 이렇게 나와서 그냥 그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거 하게끔 하면 안 될까? 물론 저도 마이노가 역습 당할 때 설렁설렁 내려오는 거 보는 게 조금 그래요. 수비적으로 좀 걱정되긴 해. 근데 그래도 2명이 있는 거보단 3명이 있는 게 수비적으로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셋 다 볼을 잘 차잖아요. 애초에 볼을 잘 안 잃을 거라고. 경기 지배력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아모림이 고집이 워낙 세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아모림의 3-4-3이 성공하려면 윙백이랑 스토퍼가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중원에 맨유 선수 숫자가 부족하다? 이거는 다른 어딘가에 분명히 수적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죠? 측면입니다. 자, 이렇게 측면을 보시면 상대는 풀백 그리고 윙포워드 2명이죠. 근데 맨유는 스토퍼, 윙백, 윙포워드 3명이에요. 이렇게 수적 우위를 점한 측면에서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유의미하고 위협적인 플레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3백 전술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윙백 얘기부터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콘테의 첼시, 투엘의 첼시, 그때 윙백들 아주 좋았습니다. 모제스, 그리고 마르코스 알론소, 또 리스 제임스 7회 수비 좋죠. 찬스 만들죠. 골도 넣죠.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러면 상대 풀백이랑 윙포워드가 이 윙백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 윙백들이 너무 위협적이니까 상대
감독도 끌려다녀. 자기들은 원래 4백인데 첼시 맞춤으로 해서 3백 해가지고 한 명씩 물어요. 첼시가 갑이고 상대가 을이 되는 거죠. 맨유도 그렇게 되려면 윙백들의 기량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건 도루구예요. 물론 04년생이라서 나중에 포텐이 터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조금 그래. 자, 도루구가 볼을 가졌을 때 저돌적인 모습은 좋아요. 근데 플레이의 선택이 좋지 않아요. 드리블을 할 건지 패스를 할 건지, 패스를 할 거면 언제 어디로 줄 건지, 그리고 그 플레이 실행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상대한테 별로 위협이 안 돼요. 3백의 전술적 이득을 볼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도루구는 수비할 때의 판단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물론 힘이 좋으니까 막 갖다 받고 그런 거는 괜찮아 보이지만 요런 게 있어요. 자, 딱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볼을 잡고 있어요. 도루구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상대가 볼을 이렇게 전개합니다. 그래서 왼쪽 윙포워드인 마운트가 볼 쪽으로 압박을 갔어요. 그럼 왼쪽 윙백인 도루구는 뒤에 쳐져서 상대 윙포워드 막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도루구가 갑자기 볼 쪽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럼 상대 윙포가 비겠죠. 중미인 부페가 커브할 수밖에 없죠. 그럼 상대 미들이 또 하나 펴. 그럼 볼이 그 선수한테 가서 쭉 가지고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갑니다. 이게 아스날전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저 진짜 도루구가 튀어나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자기 멘트를 놔두고 쓸데없이 거길 왜 나가.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맨유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왼쪽 윙포워드인 마운트가 상대 센터백한테 압박을 갔어요. 그럼 도루구가 빨리 튀어나가서 볼이 이렇게 올 때 꽝 부딪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도루구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압박이 풀려요. 상대가 전진해요. 그럼 그 전에 미친 듯이 전방 압박했던 맨유의 3톤만 바보 되는 거예요. 체력만 날리고. 3백 쓰는 팀이 전방 압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윙백이 튀어나가는 타이밍 잡는 건데 그게 안 돼. 자, 3백을 써서 이기고 싶다? 그러면 상대 풀백과 윙포워드 사이에 있는 우리 윙백의 판단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선수가 언제 어디로 가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이 적절하게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현재 맨유는 그런 게 아주 잘 되는 탑 클래스 윙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굳이 3백을 써야겠냐고. 자, 물론 최근 번리전에 아마드 디알로 달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방 압박할 때 타이밍 맞춰서 잘 따라 나갔고 또 공격할 때도 윙포워드랑 연계하면서 유의미하고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었어요. 3백의 전술적 이득을 어느 정도 가져온 거죠. 근데 상대는 승격팀인 번리였죠. 그리고 막 엄청나게 압도한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강한 팀을 만났을 때 이 3백이 먹힐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윙백뿐 아니라 스토퍼가 잘해야 3백이 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맨유의 스토퍼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요로가 조금 아쉬워요. 물론 수비 잘합니다. 그리고 아직 05년생이라 포텐이 터질 여지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맨유가 후방 빌드업 할 때 요로의 위치 선정이 조금 아쉬워요. 더리우트랑 너무 가까이, 그리고 수평으로 있습니다. 상대 윙포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땐 거기에 있어도 되지만 상대 윙포가 좀 처져 있다? 그러면 최대한 벌려서 그리고 최대한 올려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팀 윙백이랑 윙포워드도 더 깊이 위치해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요. 거기 안 돼서 부페가 맨날 더 올라가 하는데도 잘 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로가 패스를 방출하는 능력도 막 나쁜 건 아닌데 3백의 전술적 이득을 얻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돼야 됩니다. 볼을 갖고 더 올라와서 상대를 유인한 다음에 톡 주거나, 아니면 주는 척하고 한번 제껴서 주거나, 아니면 저쪽 주는 척하면서 노루구르다가 이쪽으로 주면 볼 받는 동료가 쉽게 돌아설 수 있죠. 그럼 전진 패스 나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상대 공격수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무 빨리 볼을 방출해. 그리고 동료가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걷다가 줘. 그러면 뺏겨요. 그게 볼 뺏긴 선수의 잘못 같지만 실은 패스를 준 선수의 선택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자, 현재 레알 감독인 사비 알론소가 레버쿠젠 데리고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했을 때 3백 썼었죠. 그때 스토퍼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리한 볼 배급이 됐습니다. 특히 탑소바라는 선수 지렸어요. 롱패스도 좋고 정말 너무 똑똑해. 전 스토퍼가 그 정도의 볼 플레잉 능력이 있어야 3백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루쿠쇼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요로가 좀 아쉽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자, 결론적으로 아모린 감독이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시스템만 고집하는 게 문제라 이겁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죠. 모든 전문가와 팬들이 맨유 전술에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독만 그걸 몰라. 아니, 알아도 바꾸질 않아. 진짜 왜 그러는 걸까? 그거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K리그 감독 한 분도 자기 시그니처 전술을 너무 고집하다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코칭 스태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감독님, 저희 지금 선수들로 그런 축구 못합니다. 전술 바꾸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그거는 나한테 성격을 바꾸라고 하는 거야. 성격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만큼 자기 시그니처 전술을 포기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모림도 결이 굉장히 비슷해요. 전술 비판 있는 거 아는데 일단 내 3-4-3을 완성시킨 다음에 변화를 줄 거래. 아까 그 K리그 감독처럼 자기 전술이랑 자기를 거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한 전술에 집착할까? 어떤 전술을 쓰든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아마 본인 생각엔 그 전술이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전술이겠죠. 근데 아무리 훌륭한 전술도 상대가 맞춤으로다가 파회법을 들고 나오면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융통성 있는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걸 아주 잘한 감독이 퍼거슨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퍼거슨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전술은 없죠. 그냥 선수들 각각이 가진 네이처, 즉 본능을 활용해서 적절히 포메이션 짜고 전술 변화 가져가면서 27년 동안 정상을 지킨 거라고요. 그리고 대체로 훌륭한 감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선수의 습성과 성향을 정확히 관찰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서 팀을 꾸리는 거죠. 자, 물론 자기 축구를 추구하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모든 감독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모림이 그러하듯 그 색깔을 구현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난 시즌부터 경기력이 계속 안 나오잖아. 선수들도 좀 불편해 보이고 결과도 안 나오고. 근데 이렇게까지 고집하는 게 정말 맞나요? 물론 새로운 공격수들도 왔으니까 내 시스템 제대로 한번 묵혀봐야겠다, 이런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조금 그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맨유 보드진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달까요? 아모림이 부임하기 전에 얘기를 나눌 때 보드진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혹시 3-4-3 말고 다른 시스템도 쓸 수 있냐. 근데 아모림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시스템을 쓸 거다, 괜찮냐, 그렇게 되물었대요. 괜찮다고 했으니까 부임을 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 같은 감독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인 플랜 A는 있으면서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변할 수 있는. 하지만 맨유의 경기력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스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근데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더 강한 팀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올 시즌 맨유 앞으로 어떤 경기들을 치를지 정말 궁금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